이번 이야기는 전기자전거의 어두운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기자전거를 2년 정도 타다가 MTB로 전환해서 도로 위주로 타고 있습니다. 전기자전거를 타보면 정말 편리하고 잘 만든 물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전거의 아킬레스건이라 할 수 있는 오르막도 수월하게 올라가고 맞바람을 맞으면서도 빠른 속도로 달릴 때 그 기분은 정말 좋습니다. 그렇게 좋은 점이 많은데 한편으로는 늘 어두운 그림자가 머리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대안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 가지가 문제입니다. 불 사고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고 제가 생각하는 대안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전기자전거는 방수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전기자전거를 구입한 후 알아보니 방수가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제품 매뉴얼에는 비를 맞히지 말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댓글 다신 분이나 샵에서는 비를 맞아도 문제 없다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매뉴얼에는 비 맞히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제품마다 다를 수 있을 겁니다. 방수 등급을 인터넷에 공개한 업체도 봤고 어떤 업체는 방수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어떤 업체는 방수 문제를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언급하는데 결론은 비 맞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허용이 되는지, 어떤 환경에서는 타서는 안 되는지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공유전기자전거는 비를 그냥 맞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다고 자신의 전기자전거가 방수가 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또 비 올 때 전원을 켜는 것과 안 켜고 맞히는 것도 다르겠지요. 전기자전거는 배터리, 모터, 전기 배선이 비에 그대로 노출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방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살 때 보니 제품에 방수에 대한 표시가 전혀 없었고 홈페이지에 찾아다니다가 발견한 매뉴얼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기예보에는 비 안 온다 했는데도 시간이 지나면 일기예보 자체가 바뀌고 비가 오기도 했습니다. 일기예보 믿고 탔다가 비를 만나 다행히 정자가 있어서 비를 피한 후 귀가한 적도 있습니다. 비를 맞으면 우려되는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품 고장과 감전입니다. 전기 제품에 물이 들어가면 고장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또 몸에 물이 젖었을 때는 누전이 있으면 비교적 낮은 전압이라도 감전 위험성이 높습니다. 배터리, 모터, 전기 배선 연결 부위도 방수가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한 번은 전선 연결 소켓이 저절로 빠진 것도 본 적 있습니다. 그때 만일 비가 왔다면 물이 들어갔겠지요. 방수 기능에 대해서 적어도 일반적인 정도의 비는 맞더라도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제품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한지 비용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제품은 방수가 된다고 주장하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모든 제품이 방수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배달하시거나 출퇴근하는 분들 도중에 비 만나면 어떡하라는 것이지요. 여러 가지 방수 실험을 해서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봅니다. 만일 방수가 안 된다면 비닐 커버라든지 액세서리를 제작해서 같이 판매를 하든지 끼워주든지 해야 하지 않을까요? 배터리 화재에 대한 불안이 늘 따라다닙니다. 간혹 뉴스에 전동 킥보드, 전기자전거, 전기스쿠터 이런 것들의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불이라는 것은 워낙 무서운 것이라서 아무리 낮은 확률이라도 불이 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심적 부담이 됩니다. 이런 사건이 자주 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난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별일 없겠지 하고 집에 두는데 마음 한구석은 늘 그늘이 생기지요. 그래서 집에 소화기도 별도로 사두기도 했고 충전할 때 타이머를 이용해서 일정 시간 후 저절로 전원이 차단되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농업용 드론 배터리 크기가 전기자전거랑 비슷합니다. 드론 교육하시는 분 말씀이 배터리 충전 중 화재가 나는 경우가 있어 반드시 충전 중에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한다고 한 적 있습니다. 대안으로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효율이 좀 낮아도 안전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것으로 배터리를 제작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무게가 좀 더 나가더라도 안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전고체 배터리도 안전하다는데 값이 비싸고 아직 보편화가 안 되었지요. 효율이 낮던 가격이 비싸던 집안에 두는 물건은 무조건 안전해야 합니다. 사고 났을 때 수습이 문제입니다. 전기자전거는 법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파스 전용과 스로틀 겸용입니다. 파스 전용은 법적으로 자전거로 취급되지만 스로틀 겸용은 PM으로 취급됩니다. 만일 사고가 나면 자전거는
일상책임배상보험으로 해결되고 대다수 지자체에서 자전거 시민보험을 드는 곳도 있어 심적으로 든든한 상황입니다. 스로틀 겸용 전기자전거는 말이 전기자전거이지 법적으로는 PM, 즉 개인형 이동장치이기 때문에 보험이 안 되고 개인이 별도 합의해야 합니다. 시내 구간 주행해보면 사람, 차, 오토바이, 자전거가 엉켜서 다니기 때문에 사고가 날 뻔한 순간들이 한 번씩 나타납니다. 또 자전거 도로라도 사람들이 막 걸어다니기 때문에 항상 사고의 위험성에 대비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때마다 사고에 대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살 때도 제품에 개인형 이동장치라는 표시가 전혀 없었고 업소에서도 설명해주지 않았고 구입 후 공부하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원하던 것은 파스 전용이었습니다. 업체에 파스 전용으로 변경 가능한지 질의해보니까 불가능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보험사를 뒤져봐도 PM보험이 되는 곳은 못 찾았습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옵션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물어보니까 자동차 외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전거 회사, 보험회사하고 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전기자전거 대부분이 스로틀 겸용이고 여자들, 노인들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사고 시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몇몇 지자체에서 자전거 보험에 PM을 포함시킨 곳도 있지만 극소수입니다. 행복한 도구가 되어야 할 전기자전거가 어두운 그림자를 갖고 있다는 점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 편하게 탈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문제 제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